환자의 아픔을 들어주던 두 귀로 국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었습니다. 시민에게 다가가던 두 다리로 차별 없는 세상과 건강한 사회를 향해 뚜벅뚜벅 걸어왔습니다. 다시 주어진 4년, 대한민국의 활력을 되찾는 비타민 같은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2대 국회의원 국민 비타민 서영석입니다. 재선의 비결, 소통과 공감, 구색약분, 인생 전환점, 가장 기쁠 때, 맛있는 가장 기쁠 때 땀난다. 주민 만날 때, 천자랑도, 판타스틱 캐, 초심이 뭐야? 약자와 동행. 전혀 생각해보지 못했던 일이 벌어졌고 또 엄청난 부담이 됐습니다. 특히 4개에서 3개로 줄어드니까 그만큼 지역 주민도 많아졌고 선거구역도 넓어졌고 이제까지 선거 치르면서 이렇게 힘든 적이 없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삼선 시의원도 하고 경기도의원도 하고 국회의원도 하고 그래서 밑바닥에서부터 이렇게 성장한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과 늘 소통하고 그래왔던 과정들을 지역 주민들이 잘 이해하고 받아주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다른 하나는 이제 21대 국회 활동을 하면서 우리 지역에 이제 서해선이 개통이 되고 대장 홍대선이 유치되게 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정치의 효능감 이런 것들을 주민들이 느끼면서 한 번 더 기대해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때는 이제 소아마비인 줄 알고 이렇게 쭉 지나왔는데 나중에 성장해서 보니까 이게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이런 좀 병명도 좀 어려운데 이를테면 골두가 이렇게 망가지는 그런 질환이죠. 그때는 의료 환경도 의료 시설도 없었고 또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병원 치료를 받을 만한 그런 형편도 안 되고 그러니까 저희 마을에 이제 그 의무병원 하던 아저씨가 치료를 해줬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어렸을 때 아프기 때문에 그게 막연하게 아프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면 좋겠다 이런 꿈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성균관대학 약대가 이렇게 장학생을 선발하는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그러고 이제 약대를 진학하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집에 갔는데 아무도 안 계시는 게 부모님들이. 그래서 할 수 없이 옆집에 가서 이제 한 2만 원 빌려 가지고 그걸로 친구 따라서 그냥 상경을 한 거죠. 접수하고 합격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내려갔는데 합격이 한 15일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나 딴에는 금이환영했다고 생각했는데 집에서는 별로 달거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합격한 게 중요한 거 아니고 어떻게 살 건지 서울에 가서 어떻게 살 수 있을지 부모님들은 그런 게 걱정스러우셔서 그랬던 것 같아요. 친척 형네 집에도 잠깐 기숙했다가 독서실에서도 있다가 아르바이트도 하고 파란만장하게 살았죠. 생활보건운동이라고 해서 우리 폐건전지 수거운동을 하게 됐는데 이제 약국이 그 초등학교 정문 있는 데 있어가지고 애들이 이제 폐건전지 가져오면 이제 비타민 C를 하나씩 나눠주고 폐건전지를 가져오면서 이제 비타민 아저씨라고 이렇게 비타민 C 주니까 그렇게 불렀던 건데 그 당시에 영등포에 있는 heb성계공이라고 수은온도계 만드는 작은 회사가 있었는데 거기서 15살 먹은 문송명 군이라고 하는 어린 아이가 이렇게
사망하게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한 2달 만에 사망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수은 중독으로 인해서 사망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내는 과정에서 이제 각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서 장례 투쟁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중금속 오염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첫 사례를 만들어냈고, 그게 우리나라 산업재 역사의 큰 전환점이 된 계기가 됐죠. 폐건전제 수거 운동을 하면서 해보니까 이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실천해서 할 수 있는 일도 있는데, 실제로 제도나 환경 또 행정을 통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겠구나, 이런 것을 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1991년도에 김대중 대통령이 지방자치제도를 만들어냈고 95년도에 이제 시의원으로서 출마를 하게 된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저희 지역에 소위 이제 가정 파탄을 만들고 또 사행성을 조장하는 실내 경마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실내 경마장을 폐쇄시키기 위해서 난생처음으로 삭발 투쟁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다행히 하여튼 실내 경마장을 폐쇄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공간을 이제 주민 문화 공간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어서 좀 보람된 일이 아니었나 생각하고, 다른 지역보다도 장애 복지관을 제일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이사회 활동을 하면서 장애인들의 권리를 향상시키고 또 복지 혜택을 주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하는 마중물 역할을 했다고 생각이 되고, 이번에 총선 과정에서 다녀보니까 어르신들이 3일 주지 말고 5일 급식 꼭 해달라, 이런 요구가 너무나 많았고, 그 공약에 따른 약속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법안을 발의하게 됐고, 하루빨리 좀 법안이 통과되고 또 내년도 예산에 잘 반영이 돼서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노후를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사람을 닦아주는 것을 넘어서서 눈물을 흘리지 않게 만드는 정치를 해야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늘 소통하고 공감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선서, 나 22대 국회의원 서영석은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차별 없는 세상,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국회의원이 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4년 5월 30일 국회의원 서영석. 왜 신동엽이요? 전라북도 안주군에 거주하는 52세 남성의 질문입니다. 나이 들수록 건강관리가 쉽지 않습니다. 의원님만의 건강관리 비법이 있으실까요? 소식하고 운동하는 것이 건강의 비결이고 지름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조금 더 첨언을 하자면 서로 소통하고 이웃과 함께 또 친구들과 함께 어우러지는 것, 이것은 훨씬 더 생활을 윤택하게 하고 건강하게 하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조언을 드립니다.